시청자, 나주시민 여러분, 성숙한 나주 발전을 위해 애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제246회 나주시의회 본회의를 위해서 나주시민의 의지를 담아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리만 나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대신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조사료 제조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향후 몇 년 동안 악순환으로 지속될지 모르며 축산농가의 전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사료 생산 사업 단계는 농지에서 저사료 생산 사업단에서 저사료 수확, 축산농가의 판매는 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사료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저사료 값이 인상되면서 축산농가 또한 생산 원가에 타격을 입고 있고 축산업의 매출가는 생산 원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사료 사업단은 1년에 2번, 봄에는 사료작물, 가을엔 볏짚을 수확합니다. 이 사료 작물을 수확하는 저사료 사업단인 경영체의 제조비가 중요한 이유는 농가 소득이 저사료 제조비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가 수입을 위해 저사료 재배를 하는 700여 경동 농가와 저사료를 소비하는 1,600여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비의 지원 여부가 농가 소득의 직접적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 제조비 지원 현황은 1헥타르당 31월 기준으로 2020년에는 전체 생산량 한 롤당 36,000원을 전액 인정했으나 점차적인 축소 지원으로 2022년 7월 7일 기준으로 한 롤당 26,000여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저사료 농가의 현실적 부담은 한 롤당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하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부채가 되고 경제 자립이 어려운 축산 농가의 속가 파동을 이야기해 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인 FTA 종료 전까지라도 나주시가 축산농가의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 추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지원에 관한 해결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쌀값 하락은 농가 살림살이의 큰 불안 요소입니다. 전년 대비 19.7%로 하락한 농가 소득은 농가 경제를 충분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연간 40만 톤의 수입쌀, 구공미 비축 증가, 쌀 재배 경작지 증가와 쌀 소비 감소로 나타났으며 전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1년도 1인 쌀 소비량은 116.3kg에 비해 2021년도에 1인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50% 감소를 나타났습니다. 나주의 경우도 쌀 경작지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는 작년 대비 3%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주의 농업인에게 쌀값 하락은 농가 살림의 심각한 재앙입니다. 쌀값 하락은 쌀 경작지 증가도 한 원인인데 쌀 경작지가 늘어난 이유로는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의 감소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물 재배의 지원은 축소되고 분류에 한정되었으며 연작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선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축 창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3년까지도 비축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비축 창고는
저장 창고 부족으로 2021년에는 시장 격리가 늦어져 2차, 3차에 걸친 늦은 격리로 가격 하락이 더 생겼습니다. 이러한 창고 부족을 야기하는 묵은 비축미를 방출해 축산 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축산 사료로의 방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축미 창고의 양봉량, 수량 관리를 철저히 파악해서 해묵은 구국을 선별 방출하고 신곡을 선제적 시장 격리를 통해 수미를 진행하는 것도 쌀값 하락을 막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정책적 결정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살림살이의 고민도 그나마 덜어주고 비축미 창고 부족으로 인한 재고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의 특성상 농업인이 축산도 하고 조사료 경작도 합니다. 이런 교차 농가에 대한 공조익이 후작 작물에 대한 제조비 지원도 한 방편이며 후작 농가에도 관심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 직불금이나 변동 직불금의 거래를 통해 최저 생활비를 유지해주고 지역의 인구 소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민이 아니면서 그 지역을 지키는 농촌마을 거주자들에게도 농민수당을 줄 수 있게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 소비를 위한 다각적인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고 지원이 아닌 소비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축산농가 조사료 관련 질의와 연계하여 제가 말했던 해결법이 가능한지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추가로 각 마을의 건조마당에서 아스콘 포장 때문에 물 빠진 분량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모판이 썩어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는 농가 살림도 함께 살펴봐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청년들을 상대로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 위탁기관의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시민들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한 기준과 병명 코드, 준비 서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직접 전화도 해보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현황이나 정보를 쉽게 이용하거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 청년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련된 예산 편성과 상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며 우리 시의 경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와 기존의 위탁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2023년부터 지경으로의 전환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통계상 5,219명으로 나주시 인구의 4.6%입니다. 연령도 0세부터 9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더구나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도 1,075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국적과 나이, 국내에 들어온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주시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조례 등을 통해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조례의 근거에 여러 지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이 편한 것에 통역 가능한 상설 시설이 있는지와 이러한 지원들이 현장 답사와 대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들을 접수 반영까지도 바로바로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농촌은 1년간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과정 중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불안, 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전 범죄 예방 차원으로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의 우리 사회 적응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여러 관련 기관을 가동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관리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의 외국인 노동자 양성화도 자연스러워지고 지원 관리에 대한 효율과 사고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그 부분만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세계인의 교육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길에 대한 홍보 확대, 청년들의 관광 유치를 위한 체험형 액티비티 관광 상품과 민간 업체의 연계 필요성, 야간 관광 활용 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국이 신설되며 나주가 여행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닌 여행지 자체로의 목적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의 경우 실제 자전거 애호가들의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영산강변 자전거포에 대해 친절하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것 또한 보면서 자전거 길의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닌 SNS나 행사,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적하고 드넓은 길과 편야를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또한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에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 홍보에 관한 지리 중 하나가 바로 방금 말한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바로 청년들의 관광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의 필요성, 체험형 액티비티 관광 상품, 민간 업체와의 연계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에 들러 꼭 먹어야 하는 대표적인 맛집은 이미 많지만 다소 젊은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맛집의 홍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전이 성신당을 빵의 명소, 빵축제, 빵기순례 등의 집중적인 하나의 식품군으로 홍보를 한 것처럼 어떤 대표 상품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 MZ세대라 부르는 젊은 사람들의 여행, 관광은 인증샷이나 브이로그 등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포토스팟과 체험형 액티비티인 나주 ATV 체험장, 경비여기 체험장, 차박 캠핑존 등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문화유산이 훌륭한 만큼 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주가 머무르는 곳으로서의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을 구경하고 설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코스 문화유산의 거리가 상당하여 외지인들이 즐기기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좀 더 코스에 대한 공모전이나 여행이나 캠핑 유튜브를 섭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관광 활용 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빛가람동의 경우 유전 저수지부터 두물머리 공원 죄송합니다. 빛가람 호수공원까지 산책로가 잘 이어져 있어서 이곳을 활용하여 야간 마라톤 등을 진행하거나 야간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등의 우리 시민이나 가까운 지역에 사는 외지인도 즐길 수 있는 야간 놀이문화를 활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진행된 야간 행사에 대한 죄송합니다. 홍보의 효과와 그로 인한 근처 상간의 수익률이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예상했던 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이 되어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시민을 생각하게 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